있는 사람 있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영어하고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DP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 마코프 프로세스가 뭐냐? 자, 먼저 마코프 프로세스 특징은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인데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해서, 자, 우리가 상태가 있으면 자, 현재 상태 S0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A0 행동을 하면 얘가 리워드를 받고, 맞나요? 리워드 표시는 안 했네. 자, 리워드는 나중에 하고 S1의 상태로 바뀌죠. 그리고 S1에서 또 어떤 행동을 A1을 취하면 S2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면 상태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태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 상태라 그러면 S0에서 S1, S2 해서 이제 상태가 바뀌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상태가 바뀌는 형태. 이때 각각을 이제 A0, A1, A2. 자, 이렇게 이제 상태가 바뀌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근데 자, 이런 상태 중에 이게 과거의 상태죠. 어떤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는 어떤 조건, 그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될 확률입니다. 이게. 자, 이 확률이 과거에 내가 어떤 궤적을 있었고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확률이 현재 상태와 액션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이 과거 상태는 영향을 안 받고 현재 상태와 액션에만 영향을 받는 것. 이게 마코프 프로세스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길게 있었던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가 과거에 뭐 앞면이 10번 나왔다 한다고 11번째 뒷면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게 관련이 있나 없나요? 없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현재 상태와 액션에도 상관이 없죠. 동전 던지기는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재 상태와 현재 값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XK 플러스 1은 시스템 상태 변수를 이렇게 썼었죠. 마코프 프로세스입니다. 제어 시스템이. 자, 대표적으로 바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알파고도 마코프 프로세스로 모델링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확률에서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될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확률 값은 0하고 1 사이 값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와 액션에 대해서 받는 리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튜플로. 그래서 상태와 확률, 그 다음에 리워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고, 현재 상태와 액션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거 이제 다이나믹스라죠. 앞에서 했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서. 다이나믹 시스템이 더 포괄적인 MDP가 되겠죠.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형태다. 자, 그래서 마코프 프로퍼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상태와 액션에서만 결정이 되는 걸 우리는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한다. 자, 바둑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게 되면 다음 상태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MDP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밸류 펑션.
자, 밸류 펑션은 먼저 우리가 리워드라는 게 있었죠. 리워드는 어떤 t 시간에 행동을 취하면 바로 즉시 받는 게 리워드입니다. 자, 즉시 받는 리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리워드가 받습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티드 밸류를 해서 쭉 돼서 다 모은 게 우리가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내가 현재 상태에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서 다 모은 이 값을 우리는 리턴 밸류가 되겠죠. 얘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리턴 밸류를. 그래서 표현하면 디스카운티드 밸류로 다음과 같이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GT. 자, 이 GT는 어떤 상태 컨디션에서 어떤 현재 상태 S에서 받는 GT 값이 있겠죠. 자,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정책을 내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계속 이동하면 뭐 상태가 계속 바뀌죠. 그러면 그렇게 쭉 지나갔을 때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태의 가치, expectation 값. 요것도 이제 리워드 받는 것도 확률 값이라 했습니다. 행동해서 움직이는 게. 자, 어떤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게 지금은 한 상태로만 움직이지만 다른 상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움직입니다. 얘가. 자, 그게 마코프 프로세스고 그래서 expectation 값을 취하는 겁니다. 평균 값. 확률적으로 움직였을 때 리워드, 리턴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간이 쭉 지나서 리턴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상태 가치입니다. 타당한 정의가 되겠죠. 내가 이 상태의 가치가 뭐냐는 이 리워드 받는 걸로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현재 리워드가 아니라 쭉 시간이 다 지났을 때. 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가 이제 액션 밸류 펑션입니다. 어떤 상태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에 대해서 가치도 있겠죠.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그 행동에 대한 가치. 자, 그게 액션 밸류 펑션입니다. Q라고 표현하고 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리턴 값의 평균값. 이게 Q 값입니다. Q러닝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바로 이 Q 값이 되는 겁니다. 액션 밸류, 즉 폴리시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쓰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함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상태에 대한 가치 밸류, 그 다음에 액션 밸류,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의 평균값.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밸류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연구실에 갑니다. 연구 계속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다가 집에 잠들어요. 자, 이게 있고, 자, 연구실에 갔다가 게임합니다. 그리고 계속 게임해. 하다가 그만두고 연구 좀 하다가 자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연구하다가 술 먹으러 가. 그러다가 또 연구하러 다시 왔다가 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상태가 A, B, C, D 네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A, B, C, D가 자 되는데 리워드를 매깁니다. 자, 리워드가 게임하면 마이너스 1점. 자, 그 다음에 연구하러 가면 마이너스 2점. 자, 여기 가면 또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10점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술 마시러 가면 플러스 1점 보상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임을 그만두면 이제 리워드는 0. 이렇게 이제 각각의 행동을 취했을 때 가지는 리워드를 다 이렇게 매겨놨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코프 프로세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다음 상태로 가는 확률입니다. 확률은 합은 1인데 여기서 이제 B 상태로 갈 확률은 0.2, 그 다음 C로 갈 확률은 0.4, 그 다음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은 0.4. 이렇게 확률적으로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마코프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상태가 있을 거고, 각 상태가 되었을 때, 자, 랜덤하게 막 움직이겠죠. 이 확률 값에 의해서 쭉 움직이고 잠자리 들고 했는 값들을 평균 값을 다 구해요. 리턴을 받으면, 리워드를 받은 값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한 가치 값들이 평균 값이 구해질 겁니다. 무한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보면. 자, 그게 어떤 상태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정해지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정책이 있어야 되죠. 정책은 내가 확률적으로 두 가지 있을 때 0.5라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할 때 게임을 계속 할지 그만둘지는 확률적으로 이제 정책은 0.5 확률로 그렇게 정책을 내렸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 값이 바뀌면 이 확률 값은 바뀔 겁니다. 근데 정책이 0.5다고 가정하고 디스카운트 유한한 상태가 있으니까 디스카운트드 밸류도 1로 이렇게 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한히 반복하면 이 값이 상태 가치가 이 값으로 수렴합니다. 왜 이렇게 수렴하느냐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하루를 시작할 때, 자, B 상태로 갔다가 있습니다. B 상태로 갔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자, 여러분들이 얘는 상태가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2.7이에요. 그럼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상태를 보고 좋은 상태로 가겠죠.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액션은 뭐 선택이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상태로 가는 게 있죠. 그럼 여기 상태로 가니까 당연히 요 상태가 가치가 높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가고. 자,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면 다음 상태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리워드를 최대로 받는 요 상태로 가면 뭐 결국은 최적의 상태는 리서치 하다가 잠자리 드는 게 최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면은 서글픈 현실이 되겠지만, 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상태 가치를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내가 현재 상태에 있을 때 다음 상태를 결정할 때 상태를 보고 그 중에 최적의 상태를 선택하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최적의 옵티말 찾아가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상태 가치 개념이 됐나요? 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이 값을 계산하는 거는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을 우리가 풀면 된다.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value 펑션은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에 쭉 지난 다음에 리워드의 평균값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 B에서 자, 여기에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행동에 대한 가치, 왼쪽으로 갈 때 행동 가치 각각 어떤 값으로 수렴합니다. 자, 마코프 프로세스가 지나갔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수렴해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택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 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D에서 이제 여기를 갔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해서 0.2, 0.4 확률로 다음 상태로 이동하게 되고, 자, 여기에 대한 폴리시에 의해서 쭉 마코프 프로세서가 돌고 수렴을 합니다. 수렴했는 값들이 액션 밸류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자, 이게 액션 밸류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치 함수 두 개 있습니다. 상태 가치와 그 다음에 액션 밸류. 그 개념은 정확히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 다 얻은 리턴 값을, 평균 값을 구한 거다. 자, 상태 가치는 보면 계산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쭉 지나가서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 리턴 값을 계산한 겁니다. 자, 근데 자, 첫 번째 현재 리턴 받은 값하고 그 다음 상태가 됐을 때 쭉 지나가서 이 값을 따로 묶어도 상관없겠죠. 자, 묶고 난 다음에 얘를 보면 다음 상태가 됐을 때 밸류 정의하고 똑같죠,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그래서 현재 상태의 가치는 자, 내가 현재 상태에서 받은 리워드 더하기 다음 상태가 됐을 때의 디스카운티드 밸류의 리워드, 밸류 값,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즉, 앞에서 우리가 옵티멀리티 프린시플에서 현재 리워드 받은 거에다가 그 다음 상태의 가치를 더해서 expectation 구하는 게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입니다. 쉽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한 개 푸는 거를 두 개로 나눠서 풀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코프 프로세스니까. 이거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ST 플러스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 액션 밸류도 리워드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액션 밸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입니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얘의 현재 상태의 밸류 값을 측정하려면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다음 상태의 액션 밸류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오른쪽 왼쪽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션의 가치, 이 액션의 가치를 expectation 해서 구하면 이 상태의 가치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액션 밸류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찬가지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리워드 값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됐을 때 다음 상태 밸류 값, 평균 값. 자, 이게 액션 밸류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넣으면 앞에 있던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념상. 자, 그래서 현재 리워드에다가 다음 상태 S'이 됐을 때의 expectation 값을 계산하는 게 현재 상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마찬가지 액션 밸류도 리워드 값에서 다음 상태 액션 밸류에 대한 expectation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게 벨만의 expectation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앞에 왜 상태 가치가 그렇게 계산됐는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7.4가 왜 나왔느냐 한번 볼까요? 자, 확률적으로 지금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잠자리 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액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잠자리 드는 게 있고 드링크하러 가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확률이 0.5였습니다. 그러면 0.5, 0.5. 자, 위에 0.5가 되면 자, 먼저 아래로 가는 거 보여요. 0.5 확률로 가는데 리워드는 10이고 다음 상태로 됐을 때는 0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0. 자, 위로 갔을 때는 리워드가 1이죠. 리워드 1을 받고 확률은 0.5 확률로 간다 했습니다. 자, 0.5 전체를 곱하고 1 리워드 받은 데다가 자, 다음 상태가 될 확률은 0.2 확률의 다음 상태 가치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0.4 확률로 가서 2.7.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서 갈 확률이 7.4 해서 계산하면 얘가 7.4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 사실 이 7.4, 1.3을 알아야지 이걸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얘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얘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풀면은 인버스 가면 얘 상태 가치가 나오죠. 무한히 반복할 필요 없이 이 확률 값을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현재 값에서 얘를 계산해주면 앞에 이 값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로 우리가 계산하면 얘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 가치 함수를 했습니다. 밸류 펑션하고 액션 가치. 자, 거기에서 내가 다음 상태를 선택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 두 개의 상태를 비교를 했습니다. S가 있고 S 프라임이, 파이가 있고 파이 프라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근데 파이라는 정책을 해서 하니까 밸류가 얘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정책 중에 파이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왜? 상태가 가치가 높아지는 형태로 점차 가니까. 마찬가지 액션 밸류도 Q 함수 중에 내가 어떤 정책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partially ordering 하는 거, 폴리시를 정할 때 그 쌍을 비교해서 내가 최적을 자꾸 선택해 나가면 우리 정책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폴리시 중에 자, 더 큰 값을 우리는 옵티멀 폴리시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폴리시가 되면 모든 상태 가치와 액션 밸류 가치가 항상 큰 값을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옵티멀 폴리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옵티멀 밸류 함수는 어떤 상태 가치 중에 가치 해서 정책을 내려주죠. 정책을 내려주는 것 중에 얘를 극대화하는 그 값을 우리는 옵티멀 밸류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액션 밸류도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을 우리가 정책,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정책을 찾았다. 자,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뭐냐? 정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댑티브 에거 찾았지만 수렴하는 방향으로 계속 찾았었죠. 자, 그렇게 파라메타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가는 게 찾았다 그러면 얘를 옵티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Q 함수를 이렇게 마코프 프로세스를 돌려서 이제 수렴하는 값을 보면 이렇게 수렴합니다. 액션 밸류 값이. 그래서 이제 B 상태가 있을 때 액션이 A로 가는 게 있고 C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 밸류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높은 걸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최적의 패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마코프 프로세스를 쭉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면서 이 Q 값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Q 값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퍼지 할 때도 마찬가지 현재 상태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U 두 개의 영역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액션 밸류는 U와 상태로 이루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값을 저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뭐 그리드로 이제 나눴다 그러면 여기에 뭐 1, 3, 6 뭐 값이 이렇게 뭐 숫자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경험에서.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얘의 U 값을 어떤 값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할 때 어느 쪽으로 할지 자동으로 이제 나중에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게 학습 과정이죠. 학습하고 Q 값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Q 값을 이제 비교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자, 그게 강학습입니다. 그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습할 거냐? 원래는 전체 다를 경험을 다 해서 expectation,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벨만의 expectation 값을 해서 현재 리워드와 메모리에 있는 값을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준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 폴리시.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거는 지금 폴리시도 정책은 확률 값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확률 값에서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내리는 그 확률 값 중에 자, Q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취했다. 그때는 확률이 1. 만약에 맥시멈이 아닌 다른 입력이 있다. 그거는 0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한다. 이런 그리디라는 용어를 써요. 임펄스 함수와 똑같죠. 다른 액션에 대해서는 옵티멀 될 때는 1, 나머지는 0. 한 곳에만 이제 몰아주는 거죠. 자, 그게 그리디 폴리시입니다. 그리디 폴리시. 그래서 얘의 Q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때만 액션 값을 찾아준다. 그래서 그리디에서 하는 얘는 그러면 옵티멀로 점점점 가겠죠. 옵티멀 밸류와 액션 밸류 값으로. 자, 그렇게 결정하는 게 그리디 폴리시입니다. 근데 그리디 폴리시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경험한 데서만 최적을 찾아요. 근데 더 많은 데서 최적의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행동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내가 아는 데만 계속해서 더 좋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디 폴리시는. 그렇겠죠. 요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서만 최대값을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디 폴리시를 하면 앞에서 있던 이와 같은 패스를 찾는 문제, Q 값을 안다면 그 값을 알고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MDP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벨만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자, 앞에서 이제 액션 밸류 중에 맥시멈 되는 자, 그 액션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그 그리드 폴리시를 했을 때 가치가 옵티멀 폴리시가 되죠. 맥시멈을 선택을 했을 때. 자, 마찬가지 얘는 다음 액션을 취했을 때 자,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되는 그 값의 expectation 값을 우리는 Q 스타고 얘의 맥시멈이죠. 지금 요 식에서 보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펼쳐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벨만의 expectation 값에서 optimal value는 상태의 value 펑션은 자 리워드의 expectation 다음 상태가 되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을 취하는 게 바로 optimal value가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 빨간색 맥스가 포함이 된 겁니다. 맥시멈이 되는 액션을 마찬가지 액션 밸류도 마찬가지 리워드를 받고 여기에 대한 맥스를 찾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밸류를 찾아도 되고 밑에 식에서 액션을 찾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어 문제는 액션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느냐,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 찾는 거하고 같은 문제니까 자 리워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리워드를 받겠죠. 현재 그 다음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내 다음 상태가 되는데 액션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션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다음 상태가 됐을 때 그 중에 이 Q 값을 최대화하는 걸 액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메모리를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거에 맥시멈 값. 자 그러면 앞에서 expectation을 구하는 거는 현재 그냥 행동을 취하면 리워드를 받고 저장된 거에서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죠. 근데 이 맥스를 한다는 거는 액션을 두 개 다 해봐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얘는 메모리에 다 행동했던 걸 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불러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오프 폴리시입니다. 온라인으로 안 돼요. 오프 폴리시. 그걸 이제 오프 폴리시라고. 그 다음에 벨만의 expectation value를 하는 거는 온 폴리시가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실제 경험한 걸 데이터를 쓰느냐, 아니면 과거에 메모리에 저장했는 걸 끄집어내서 맥스를 하느냐. 그러니까 맥스 값이 붙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있는 걸 데이터를 다 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벨만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앞에서 벨만 이퀘이션에서 맥스가 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강학습 적용을 시키면 자 모델을 알면 우리가 폴리시 이터레이션 폴리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코프 프로세스를 돌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에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밸류 값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거를 우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메모리 저장했다가 값을 해서 백오더로 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델을 알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을 숫자를 모른다 했을 때는 두 가지 RL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 MDP 확률 모델을 우리가 앞에 술 마시러 가고 뭐 이런 확률 값을 알 때는 계산할 수 있지만 모를 때는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Q 값을 알고, 그래서 살사 알고리즘은 온라인으로 벨만의 expectation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푸는 거고, Q러닝은 벨만의 옵티멀 expectation, optimality 이퀘이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 폴리시, 이거는 온 폴리시. 그렇게 해서 모델을 모를 때 RL 방법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 이 Q 함수를 우리가 지금은 디스크리트하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지고 있죠. 근데 실제 로봇이나 뭐 제어를 할 때는 연속적인 값을 써요. 연속적인 값을 쓰면 컨티뉴어스한 어떤 값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얘 Q 함수를 뭘로 하느냐? 뉴럴 네트워크나 퍼지로 대체합니다. 그럼 연속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DQN이랍니다. Q러닝에 딥러닝에 적용한 게 DQN. 알파고에 쓴 게 바로 DQ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밸류를 찾아가고 어떤 이제 정책이 주어지면 그 정책에 의해서 각 상태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밸류를 계산하고, 자, 그 밸류에 있어서 값을 보고 우리가 정책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정책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리드로 그 중에 최적의 값을 찾아가죠. 자, 그리고 다시 밸류를 계산하고 그 정책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옵티멀 밸류 값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경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밸류 값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 모델을 알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모델을 알 때
모든 상태의 값을 다 계산하고 그 중에 최저값을 찾아가면 옵티말로 수렴해서 반복해서 하면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반복합니다. 어떤 정책이 주어졌을 때 그 정책에서 상태 가치를 이밸류에이션 계산을 해요. 이밸류에이션에서 각 상태의 값을 다 계산하고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디 폴리시를 정하게 되면 최대의 어떤 상태를 가는 값을 폴리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값이 정해지면 다시 이밸류에이션, 임프루브먼트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옵티멀한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벨만의 expectation value 값으로 현재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 상태가 됐을 때 Q 값, 저장된 값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계산해요. 그렇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 반복해서 동작하게 된다. 자, 그림으로 보면 좀 쉽습니다. 자, 여기에 4x4 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내가 요 짙은 색으로 있는데 가는 거라 하겠습니다. 짙은 색으로 갈 때 초기 상태는 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밸류 값이 초기화되어 있고, 자, 랜덤 폴리시로 정합니다. 뭐 동서남북 내가 랜덤하게 정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랜덤 폴리시에 대해서 각 상태를 이밸류에이션 하겠죠. 그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 쭉 해서 얘가 요 까만색으로 갈 때 이제 비용이 마이너스 1,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리워드로 주어진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도 이제 다음 상칸에 때 마이너스 1,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로 랜덤하게 움직일 때 가치가 이제 정해지겠죠. 그 상태가. 자, 한 칸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 폴리시 이밸류에이션하고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이 정해졌죠.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자, 여기서는 위로 가겠죠. 한 번만 하면 여기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만 가면 위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네 군데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다 오픈되어 있고 요 근처에만 한 번만 이동하면 된다 해서 요 폴리시가 결정이 됩니다. 임프루브먼트. 자, 그래서 폴리시가 임프루브먼트 되고 난 다음에 이 폴리시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게 폴리시가 되겠죠. 가치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얘를 가지고 폴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해요. 각 상태가.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면 얘가 이밸류에이션해서 쭉 마코프 프로세스에서 무한히 반복하면 어떤 숫자가 이렇게 딱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는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상태가 지금 또 다른 것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이동되죠. 그럼 얘 폴리시가 또 바뀌었죠. 양쪽이 다 돼 있던 게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뀌니까 두 개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을 몇 번 하면 이밸류에이션, 임프루브먼트, 이밸류에이션, 임프루브먼트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어떤 값으로. 그러면 얘 폴리시는 어떠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옵티멀한 폴리시로 찾아가는 형태로 반복하면 우리가 폴리시 이터레이션, 요거는 이제 모델을 아는 겁니다. 모델을 아는 상태에서 마코프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키면 어떤 값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벨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밸류에 대한 이터레이션 하는 걸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현재 리워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 상태 가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최적의 요렇게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가면 어떤 값으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이 중에 이제 상태 가치가 작은 대로 우리가 수렴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는 게 이제 모델을 알 때 뭐냐면 폴리시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밸류 이터레이션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폴리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을 모를 때는 우리가 트라이얼 에러로 이용해서 이 실제
데이터를 백업해서 사용할 때는 Q러닝,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폴리시를 계속 현재 데이터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걸 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TD 러닝을 한번 보면, 전체 이제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볼 거고, 용어를 지금 몇 개 했습니다. 강학습에 밸류 함수와 그 다음에 액션 밸류 펑션, 그 다음에 우리가 벨만 이퀘이션에 대한 그런 용어를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푼다라는 얘기는, 자, 현재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면 여러 상태가 쭉 다 펼쳐져 있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 넥스트의 밸류 값을 가진 익스펙테이션 값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평균 값을 구하는 게 현재 가치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하는 시뮬레이션은 되겠지만 실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템포럴 디퍼런스 값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자,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상태가 되고 그때 받은 리워드.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벨만 익스펙테이션 밸류 할 때 사용된 값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밸류 값하고 여기 원래 있던 값, 그거하고 빼면 차이를 사용합니다. 그 차이에서 학습률만큼 더해서 얘를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 하겠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현재 상태의 가치가 계속 업데이트 잘 되겠죠. 학습할 때마다. 근데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베스트 솔루션은 이렇게 구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근데 모든 데이터를 이제 실험을 다 못하니까 현재 실험했는 현재 값만 가지고 타임 디퍼런스 값만 가지고 얘 상태 가치를 업데이트 하는데 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는 TD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리워드 받은 거에 대한 가치 업데이트 하는 거하고 현재 가치 함수하고 그 차이만큼 러닝 레이트로 현재 상태 가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자, TD 러닝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상태가 있을 때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럼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음 액션을 취하게 돼요. 자,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때 현재 다음 상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밸류 함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액션 밸류 함수도 이와 같이 TD 에러를 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Q 함수는 뭐냐? 처음에 초기화되어 있었죠. 0으로 돼 있다가 점차 이 학습률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상태와 액션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업데이트 돼서. 그럼 어느 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강화학습은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받죠. 그 다음 상태가 되고 다음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익스페리언스 해서 데이터로 메모리에 백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옵티멀 밸류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두 개의 밸류 값을 가지고 폴리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를 정해서 다음과 같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임프루먼트가 반복되는, 자, 그런 과정이 강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그리디 정책은 뭐냐면 전체 중에 다 경험해봤으면 그리디 정책이 맞죠. 근데 다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즉, 뭐 한쪽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본 것 중에 최대를 찾는 거는 exploitation. 그렇죠? 탐험이랍니다. 탐색. 그래서 기존에 경험한 것 중에 최대하는 게 탐색이랍니다. exploitation. 자, 근데 이것 경험한 것 이외에 우리가 어떤 베스트한 값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exploration이랍니다. 그러니까 탐색하고 탐험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 그리디 정책은 탐색이 다 돼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쉬운데 exploration
그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앞에 그리디의 정책을 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탐험하지 못했던 여기에 이제 더 큰 옵티멀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정했냐면, 자, 1-이플론 확률로는 뭘 하냐면 기존의 그리디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입실론 확률로 기존에 안 가봤던 것을 탐색을 합니다. 탐험을 합니다. 탐험. 자, 이렇게 하는 게 입실론 그리드 폴리시입니다. 입실론 그리드. 기존의 그리디는 모든 경험을 했던 거라면, 이제 입실론은 입실론 확률로 탐험을 해보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적의 값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사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사는 현재 상태 S에서 액션을 취하죠. 그럼 리워드를 받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되고, 그 상태에서 넥스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5개를 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해서 맥시멈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현재 데이터의 폴리시 가지고 Q 값이 초기화되어 있으면, 자, 행동을 취하면 리워드를 받습니다. 리워드를 받고 다음 Q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Q 값과 현재 Q 값을 빼고 여기만큼 알파를 곱해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렇게 Q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살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디에서 입실론 그리디니까 현재 값만 가지고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해서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밸류 이터레이션 할 때 조금씩 이동하면서 어떤 값으로 이제 수렴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TD 에러, 타임 디퍼런스 가지고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바로 살사 알고리즘이 된다. 자, 왜 벨만의 옵티말을 못 쓸까요? 옵티말을 쓰려면 맥스를 써야 되죠. 맥스를 쓰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경험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거는 TD 알고리즘으로 지금 현재 값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살사는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알고리즘 정리의 논문에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초기 상태에서 자, 여기에 액션과 스테이트 폴리시에서 Q에서 입실론 그리드로 액션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Q가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앞에 설명한 것처럼 TD 에러에 대한 값과 알파만큼 학습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형태로 하는데, 자, 익스페리언스는 현재의 값, 상태 액션을 취하고 다음 상태 요 데이터만 우리가 가지고 입실론 그리드로 탐험을 해서 찾아가는 형태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 Q러닝은 뭐냐?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Q 값 중에 넥스트 액션 중에 최대가 되는, 자, 다음 상태가 됐을 때 액션의 선택을 여러 개 할 수 있죠. 이 중에 맥스가 되는 액션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리플레이 버퍼라고 해서 버퍼의 메모리에 쌓아놨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맥시멈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폴리시로 동작한 게 Q런이 된다. 자, 그래서 벨만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이용하게 되고 TD에라 여전히 이용해서 이제 Q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식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 맥스로 바뀐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언스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간단한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여기가 절벽입니다. 파란색이.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서 출발해서 요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가장 단거리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솔루션도 있고, 정답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도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액션입니다. 위로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 4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된 Q 값이겠죠. Q 값이 초기화되어 있고, 자, 학습이 진행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초기화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up이죠. up.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right,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여기도 right 해서 그 다음에 down.
이렇게 옵티말 학습이 끝나고 나면 최적의 패스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돼요. 자, 학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게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리드 월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드 월드. 여기 이제 제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패스를 찾아가는 가장 작은 우리가 리워드를 가지고 찾아보면 우리가 패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길 찾는 문제와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DQN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한 게 이제 DQN이고 이게 이제 네이처 논문에 실린 게 된 거죠. 보통 이제 네이처는 자연현상에 있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논문을 실린 아주 좋은 저널인데 엔지니어링 쪽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이처. 우리도 네이처에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타리 게임, 유명한 요 아타리 게임을 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MDP 문제로 이제 포뮬레이션 시킨 거죠. 이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고 다음 상태 리워드 받는 문제로 포뮬레이션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주고 현재 상태로 두고 액션을 여러 개 중에 선택하도록 다음 상태로 해서 리워드는 뭐냐면 이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인바이러먼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리워드를 향상시키는 대로 쭉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액션, 각각의 상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선택을 한 거죠. 어느 행동이 더 좋은 액션 가치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Q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퍼지로 어프락시메이터로 쓸 수 있겠죠. 뉴럴 네트워크 쓰는 대신에 퍼지로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함수는 스테이트와 액션이고 얘를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세타 파라메터 만들고 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업데이트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왜 거기는 지난번에 했던 걸 파라메터를 레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을 그대로 바꿔주면 그대로 이제 트래킹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에러를 가지고 보상만 해주면 그게 숙제입니다. 지금 못 내는 사람 그거 내면 그걸로 대처해 준다는 겁니다. RL을 이용해서 지난번 숙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층을 하죠. 레이어를 쌓고 여기에 있는 출력을 U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Q 함수를 그렇게 이제 Q 함수를 가지고 업데이트 쭉 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DQN이 이렇게 동작. 자, DQN은 이제 벨만의 옵티말리티 이퀘이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프 폴리시 방식으로 메모리에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페어 짝을 쭉 저장했다가 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TD 에러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요거 없이도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는데 요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값하고 그 다음 값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요. 에러가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크게 움직이다 보면 수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값으로 빼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점차 수렴이 쭉 해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됩니다. Q값을 한 값을 플러스를 해보면 만약에 TDLR을 쓰지 않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 수렴 아주 잘 되는 경우인데 이제 어쨌든 수렴 잘 안 되는 경우고 TDLR을 쓰면 얘가 이제 에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쓰니까 훨씬 잘 되는구나. 자, 그러게 이제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좀 잘 해석을 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DQN의 로스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TDLR을 로스 함수로 씁니다. 그래서 TDLR가 0으로 가면 수렴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 제곱을 에러로 하고 얘의 그레디언트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업데이트해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터. 즉 퍼지로 바꾸면 이거 그대로 쓰고 파라메터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돼요. 미분해서 로스에서. 물론 이제
딥러닝은 얘 그레디언트 쉽게 구해주니까 하지만 퍼지 하려면 여러분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타리 게임에 적용을 한 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DDPG가 RL에서 많이 씁니다. DDPG 요 논문에 이제 ICLR에서 2016년도 나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 앞에서 했던 거는 왼쪽 오른쪽 액션이 디스크리트합니다. 두 개 중에 선택했는데 연속적인 동작이 필요한 게 있죠. 로봇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컨티뉴어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RL을 쓴 게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딥러닝을 써서 우리가 컨티뉴어스 액션을 시작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의 AI 쪽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자연어 처리라든지 영상 처리 빠르게 이제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최적화 문제 푸는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문제를 해결한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그전에도 노력은 있었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가진 게 2016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게 많겠죠, 있는데 문제를 해결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블루오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DPG를 이용해서 이런 우리가 뭐죠, 이게 무조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 또는 이제 스윙업, 임베디드 펜들럼의 스윙업 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 코드도 많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DDPG의 특징은 Q 함수, 액션 밸류 함수를 계산하는 네트워크와 폴리시 네트워크를 분리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얘를 평가하고, 물론 얘가 업데이트 되는 함수 값이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업데이트 되는 값을 이제 따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수렴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두 개 따로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DDPG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벨만의 expectation equation을 썼다는 거는 onPolish라는 거죠. 옵티멀하게 onPolish로 쓰고 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두 개를 얘를 통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시키고 파일을 업데이트 시킵니다. Q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얘를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이제 Q는 앞에 있는 것처럼 델타를 수렴하도록 해주고,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는 다음과 같이 Q 함수로 알파를 그레이디언트에서 파일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강화학습이라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다. 얘를 증강시키도록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폴리시가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고, 얘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가는 또 한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앞에서 했던 마코프 프로세스를 확률 모델로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해보면서 한 달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한다. 그 특징만 여러분들 알고 이번에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제일 좋은 성능은 요 TD3 또는 SAC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씁니다. 강화학습에서.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 오픈 소스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RL 알고리즘은 모델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모델 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델 베이스는 앞에 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부른 겁니다. 또는 모델 자체를 찾아가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모델 프리는 강화학습입니다. 모델을 모르고 마코프 MDP를 모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폴리시를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 함수를 찾아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Q러닝과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Q 방법하고 섞여 있어서 이 사이에 둔 거예요. 자, Q 함수의 DDPG, TD3, SAC가 주로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PPO 이런 것도 온폴리시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레인보우가 어디 있던 거죠? 잊어버렸다. 레인보우가 어디 있던 거더라? 어디? DQN. 그래, 맞아. DQN 있는 게. 이게 이제 각각의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한 것 성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스윙업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사례고 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드론에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적용시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퀄리티 네트워크로. 요거는 이제 처음에 딥마인드, 구글에서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형태인데 RL을 적용시키면 실행이 안 되지. 네트워크가 안 되는 모양이다. 보면 이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사람이 뭐 제대로 이제 장애물을 피해서 이제 지나가는 형태인데 사람 모양이 아닌 것처럼 팔을 막 흔들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향해서는 성취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초창기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제 내비게이션, UAV의 내비게이션 하는 트레젝토리에 따라서 학습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헬리콥터의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회전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이 왜 안 나오지? 이제 두고 풀리게 돼. 여기서 PC에서는 지원 안 되네, 지금. 여기 보면, 한번 유튜브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헬리콥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연구자 교수님이 이제 앤드류 응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강학습 처음에 하면서 이제, 지금은 엄청 유명하죠. 보면 이제 굉장히 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이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바로 DDPG, 펜들럼하고 마운팅 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강학습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녹화는 거기서 이제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